우선 복도 들어와서 보시면요, 모든 복도의 디자인이 달라요. 모든 방의 인테리어가 다른 게 이 호텔의 가장 큰 난제입니다. 이렇게 타일도 많이 썼고요, 천정에도 이렇게 금속으로 모양을 내고 인력을 많이 써서 디테일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들이 여기는 많이 들어가 있는 호텔이에요. 여기를 또 어떻게 최저의 예산으로 만들어야 될지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플래닝 정석입니다. 저는 오늘 또 새로운 동네에 나와 있습니다. 울산에 나와 있습니다. 울산 하면 가장 또 유명한 도시가 삼산동이죠. 저는 오늘 울산에 있는 삼산동에서 낡은 호텔 하나 만났는데 이 호텔을 오늘 어떻게 바꿀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삼산동은 어떻게 보면 유흥의 메카이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런 백화점들도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 핫플레이스들도 멋진 이제 F&B 공간들은 다 삼산동으로 모이는 그런 트렌드를 좀 보입니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삼산동에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거의 다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 같은 데들은 왜 힙한 사람들은 성수동에 모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강남에 모여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어떤 구분이 다른 광역시보다는 조금 모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말인즉슨 소비력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숙박상권 관점에서 삼산동을 보면요, 월에 한 14억 이상의 예약 모수가 이 온라인 플랫폼상에 이미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모수들을 한 50개 업체가 나눠먹는 구조예요. 이 기준은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인천이라고 하면은 부평이랑 좀 비슷할 것 같고요, 대전이라 그러면 유성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경쟁 강도는 굉장히 이제 상권의 모수는 많고 그만큼 경쟁업체도 좀 많기는 하다. 대신 여기서 되게 청신호는 전체의 어떤 매출 캐파는 굉장히 큰 숙박 상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비해서 삼산동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잔존하고 있는 숙박 수요가 항상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권 설명을 객실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건물은 원래 경매로 나와 있던 물건이었어요. 이걸 낙찰받은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경매 물건이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명도 과정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저희가 내부를 보기 힘든 그런 제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명도가 돼서 바로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설계나 기획을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점이 있고요. 최소한의 예산으로 여기를 삼산동에서 다른 기라성 같은 업체들과 견주었을 때 부족함이 없어 보이게끔 최소의 예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오늘 어떻게 만들어 볼지를 안에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로비입니다. 이게 엄청 블링블링하죠. 전부 다 타일 마감에 바닥도 타일 마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고급스러운 그런 인테리어로 리모델링을 했었던 거고, 여기를 또 어떻게 최저의 예산으로 만들어야 될지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날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기존의 레이아웃을 최대한 바꾸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삼산동에서 지금 어떤 컨텐츠들이 인기가 많은지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호텔 기획에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오늘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복도 들어와서 보시면요, 모든 복도의 디자인이 달라요. 모든 방의 인테리어가 다른 게 이 호텔의 가장 큰 난제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실게요. 근데 어둡고 여러 가지 이제 금속 구조물도 있고, 방도 타일과 도장 마감으로 지금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는 뭐 벽지를 좀 많이 쓰시거나 데코 타일을 좀 많이 쓰시거나 이런 이제 그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리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타일도 많이 썼고요, 천정에도 이렇게 금속으로 모양을 내고 거울을 지금 또 달아놨죠. 이렇게 여러 가지 수장 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수장 공사가 많이 들어간 현장을 말씀드릴 때 이 문제가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시기가 도래했을 때 애매해진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예시로 오늘 딱 맞는 그런 호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 또 다르죠. 여기는 또 흑경이랑 타일이랑 이렇게 도장이랑 이렇게 이제 마감이 돼 있는 거예요. 기존의 레이아웃을 최대한 바꾸지 않고 여러 디자인들이 난립하고 있는 이런 호텔에 있어서 설계를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 코드가 나와 있는 위치, 기존의 침대가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공사비를 그나마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나올 수가 있고요. 화장실도 보면 굉장히 커요. 근데 화장실의 레이아웃도 굉장히 좋은 레이아웃입니다. 욕실도 보면 기존의 현황도랑 아주 많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욕조가 있던 자리가 여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옛날 현황도를 보니까 문이 이쪽에 달렸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전실에서 들어오는 이제 일반적인 화장실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 방 쪽에서 이제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트여 보이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런 젠다이 부분들은 기존의 세면대보다 더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닝이 되어 있을 때는 저희도 최대한 젠다이를 활용해서 기존에 우리가 살려야 될 거, 기존의 것을 버려야 할 거, 이런 것들을 극명히 나눠주는 게 이런 호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다만 여기는 마감재만 저희가 통일하고 톤 앤 매너를 통일하고 브랜드를 통일해서 일관성 있게 이 호텔이 보여지게 한다면은 일반 우리 모텔 객실들보다 객실도 크고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들도 하나씩 퉁퉁 넣을 수 있는 공간들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개발 후에는 수익성이 높은 그런 호텔이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울산의 삼산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이제 유흥과 여러 가지 핫플레이스와 백화점 이런 것들이 다 한 상권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겟도 조금 다양해요. 제가 아까 대전 유성이나 부평이나 이런 데랑 이제 전체 온라인 예약 캐파가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객단가는 또 그런 상권들보다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여요. 그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면은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수요들도 굉장히 많지만 오프라인이나 다른 채널로 들어오는 수요들도 꽤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내부 레이아웃이나 여러 가지 이제 스케일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 더 비즈니스 호텔스러운 호텔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즈니스 출장객들을 위한 컨텐츠들도 굉장히 유효한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단 또 이렇게 객실이 넓다 보니까 각가지 우리가 컨텐츠가 객실별로 또 들어가게 되면은 MZ세대 타겟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호텔로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강하고 여기가 비즈니스 호텔로서도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이 호텔을 개발을 할 때에 주요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입니다. 지금 여기도 원래는 뚫려있던 벽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거를 구태여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때 할 이유는 없지만 이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디자인 컨셉에서 또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마다의 이렇게 디자인들을 보니까 아, 요즘은 되게 하기가 어렵다. 그때 당시에는 인건비가 지금처럼 높진 않았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써서 디테일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들이 여기는 많이 들어가 있는 호텔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재활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죠. 샤시도 전부 다 교체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예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항상 뭘 말씀드리냐면 이 유리만 바꿀 수 있다. 최대한 뷰가 확보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고 커튼을 새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호텔의 느낌도 날 수 있게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우리가 모텔스럽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브랜드로 바뀌는 거예요? 여긴 새로 브랜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건물주께서 본인이 원하는 또 톤 앤 매너가 있어요. 저희가 아늑의 어떤 브랜드 효과도 누리실 수 있으면서 본인의 어떤 브랜드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결합이 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여기 또 복도 오니까 또 디자인이 다르죠? 2층은 아무래도 좀 프로방스 느낌의 복도인 것 같아요. 아주 각기 다른 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래도 건물이 막 막고 있는 벽뷰가 별로 없고 그래서 꽤 많은 채광들이 들어오는 그런 호텔입니다. 벽을 트거나 뭐 이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안 틀 거예요. 여기는 객실 부족해요. 지금 이 정도 크기의 객실에 컨텐츠 잘 넣어가지고 울산 삼산동에서 상위권 호텔로만 만들어도 여기는 목표하시는 예상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객실을 통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전형적으로 이런 상권에서 객실을 통합하는 행위는 굉장히 데이터와 맞지 않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수가 활발하다. 그러면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가야 돼요. 아주 빠르게 회전율, 전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웰메이드한 그런 우리가 중소형 호텔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전략입니다. 지금 외관 같은 경우는 파벽에 이런 징크 판넬, 그 다음에 갈바 마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금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깔끔하게 저희가 튀어나온 부분들은 전부 다 보수를 해가지고 플랫하게 좀 마감을 할 거고요. 파벽을 살리면서 나머지 금속들의 이 톤 앤 매너들을 확 바꿔주면서 건물 전체가 살아나 보이게 할 거고 사이니지 자체에 힘을 줘가지고 간판 쪽으로 눈이 좀 가게끔 그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좀 외관을 만질 겁니다. 주차장까지 끼고 있는 대지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꽤 외관도 손볼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저렇게 넓은 면적들도 저희가 아주 간단한 공정만으로도 새 호텔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잡힌 계획이 있을까요? 그럼요. 이 정도의 어떤 상권 캐파를 갖고 있는 상권에서는 저희가 이미 해답들이 있어요. 삼산동에서 어떤 컨텐츠가 통하고 어떤 컨텐츠가 객단가가 얼마가 비싼지를 전부 다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 예산 범위에서 한도가 되는 한 그런 컨텐츠 룸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 건물주님을 좀 설득할 거예요. 뭘 설득할 거냐면 일부 좋은 가전들 있죠. 이런 건 렌탈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요. 객실에 포함이 됐을 때 객단가가 올라가면서 전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제안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출장객들을 유도하기 위한 로비의 어떤 컨텐츠를 강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부가적으로 다른 호텔들이 갖고 있지 않은데 또 다른 상권에서는 갖고 있는 컨텐츠 중에 잘 통하는 거, 이런 걸 좀 접목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산이 적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호텔을 만들어 드리는 좀 그런 도전을 좀 해볼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울산 삼산동의 호텔을 어떻게 바꿀지를 간단하게 또 설명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텔 또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 시장에 한번 내보일 생각이고요. 울산 삼산동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런 컨텐츠 호텔이 어떻게 나올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들고 있는 호텔 또 이렇게 영상으로 다 찾아뵐 거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